안녕하세요. 보건학 박사 이혜란입니다. 저는 전국 보건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뒤 지금은 어르신들의 생활과 건강, 복지 상담을 전문으로 돕고 있는 생활 밀착형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곁에서 함께 걸어온 시간, 이제는 복잡한 정책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요.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현장에서 지켜본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못 받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지금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드리고 있는 혜택은 예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병원비, 연금, 치과, 교통비, 식사 배달, 반려동물 의료비까지 대부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계십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며 그냥 넘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2025년 최신 노후 복지 혜택을 보기 쉽게 신청 방법까지 포함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한텐 해당 없을 거야 하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눌러주세요. 놓치면 영원입니다. 하지만 알고 신청하면 달마다 수십만 원이 생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 조기 진단과 돌봄 지원 제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에요. 혹시 이런 말씀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헷갈리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속만 끓이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이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그 속엔 혹시 치매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시기엔 2025년 지금 나라에서 준비한 제도들이 너무도 든든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가 의심되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먼저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가 더 확대되어 이제는 가까운 지역에서도 인지검사와 정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하나만 해도 수만 원 들던 시절은 지나간 겁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아예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예전에는 치매가 꽤 진행되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장기요양 등급이 이제는 초기 치매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생기냐고요? 약값으로만 월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루 종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양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치매 어르신의 실종 사고를 막기 위한 GPS 단말기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장치는 가방이나 신발에 붙여두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길을 잃어도 바로 찾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을 가족 중 한 분이 돌보게 되면 그분도 금세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2살 김명순 어르신. 얼마 전부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셔서 자녀분이 모시고 동네 치매 안심센터를 찾으셨습니다. 그냥 검사 한 번만 받아보자는 말에 응하셨던 건데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안내받고 3주 뒤 등급이 확정되면서 치매 약값 지원과 함께 주간보호센터 등록까지 진행되었어요. 나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했는데 하루 종일 센터에서 프로그램하고 점심도 먹고 집에 오면 괜히 기운이 나요. 이게 명순 어르신의 말씀이었어요.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고 자녀와의 갈등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시며 검사 자체를 망설이십니다. 그런데 치매는 미리 발견할수록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요즘은 약물이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을 5년에서 10년 늦추는 경우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혜택은 찾아가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건소나 복지관, 주민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치매 안심센터는 전화만 해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그 한 번의 전화, 그 한 번의 방문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부분입니다. 눈도 침침하고 무릎도 아파서 걷기 힘든데 병원비가 너무 비쌀까봐 그냥 참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 정말 많으시죠?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도 이 나이에 수술까지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니까 것부터 나서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2025년부터는 병원비 부담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자주 필요한 수술과 치료 항목들이 국가 지원 대상으로 대폭 확대되었거든요. 먼저 백내장 수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질환인데 이 수술에서 가장 부담되는 게 다초점 렌즈였어요. 보통 수술은 무료거나 저렴해도 렌즈 하나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렌즈를 포함한 전체 수술비가 10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의사 상담, 렌즈 비용, 시술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덕분이죠. 이젠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실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양쪽 무릎 수술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한쪽 무릎 기준 5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고령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겐 의료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 더 큰 지원도 가능합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시술은 갑작스러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인데 예전엔 시술만 해도 2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더라도 건강보험 지원으로 안심하고 시술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MRI, CT 같은 고가의 검사들도 검사 항목 기준을 조정해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의사 소견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훨씬 수월해졌고 2인실 병실 사용료, 재활치료비, 입원 중 간병비까지도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인생이 바뀐 어르신도 계십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76세 박정순 어르신은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몇 년째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300만 원 넘게 든다는 얘기에 손사래를 치셨다고 해요.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계단은 기어서 올라가는 생활을 계속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의료비 지원 설명회를 듣게 됐고 다시 병원에 가보니 50만 원이면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회복 과정에 필요한 재활치료와 2인실 입원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걸 듣고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늙어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란 말을 듣고는 죽기 전에 한 번은 멀쩡한 두 다리로 산책하고 싶어졌어요. 이게 정순 어르신의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는 걸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알기만 해도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큰 병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백내장, 무릎, 허리, 심장 같은 흔한 질환들도 지금은 나라에서 비용을 함께 부담해주고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몸이 불편한데 돈 걱정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미루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진료비 걱정 없이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2025년 지금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일하고 싶은데 연금이 깎일까봐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연금 감액 완화와 소득활동 보장 정책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괜히 알바하다가 연금 깎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혹시 이런 걱정으로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애써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 때문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조차 두려워하시곤 합니다. 그런데요, 2025년부터는 이 걱정을 확실히 덜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근로소득, 즉 알바나 단기 일자리 같은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는 국민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연금 일부를 깎았지만 지금은 일한 만큼 벌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몸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고 연금은 전액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들이 마트 계산원, 어린이집 도우미, 공공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수입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 일이 없어진 거죠.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예를 들어 임대료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연금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실제로 체감한 분도 계십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8살 이종기 어르신. 몇 해 전 정년 퇴직한 후로 집에서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운 좋게 마을버스 안내 도우미 자리를 소개받았지만 이거 하다 연금 깎이면 괜히 손해 아닌가 싶어 망설이셨대요.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열린 강좌에서 근로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제야 용기를 내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서 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고 내 역할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월급 받는 날이 되면 연금도 그대로 같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스스로 뿌듯해지기도 해요. 이종기 어르신의 말입니다. 그분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무기력했던 삶에 활기가 돌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다시 쓸모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아직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겼다고요. 일을 하고 싶은데 괜히 연금 손해볼까봐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께 이제는 맘 놓고 시작하셔도 된다는 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건강이 안 좋은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럴 땐 복지관이나 고용복지센터, 시니어 클럽 같은 곳을 꼭 방문해 보세요. 요즘은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나 단기 근무 기회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컴퓨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한 달에 며칠만 근무해도 되는 자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수입이 생기더라도 정기적으로 소득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지 담당자나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세금 혜택까지 더 꼼꼼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가만히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시대는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일하며 삶의 균형을 찾는 분들이 2025년 전국 곳곳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고 연금은 깎이지 않고 삶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알아볼 내용은 병원보다 더 무서운 치과 치료비에 관한 혜택입니다. 임플란트요?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치과는 무서워서 안 가요. 돈도 많이 들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 치과는 병원보다 더 가기 싫은 곳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치료도 길고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보철 치료는 수백만 원이 기본이니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참고 사는 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2025년 현재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치과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플란트 치료를 살펴볼게요. 예전엔 임플란트 하나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 게 기본이었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의 30% 수준, 즉 한 개당 60만 원 안팎이면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틀니도 7년에 한 번씩 교체가 가능하고 이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과거엔 틀니 하나 맞추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었고 이 금액을 감당 못해 평생 씹지 못한 채 지내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보험 덕분에 50만 원 이하로 틀니를 맞추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 발치 같은 기본 치료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치료들은 단순해 보여도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과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건강관리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도 잘 씹고 영양도 흡수되고 활력도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치아 건강은 노화 방지, 우울감 해소, 대인관계 유지와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잘 씹지 못해 식사를 거르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 모임을 피하고 그러다 점점 혼자 고립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 어르신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0세 윤영자 어르신. 어릴 때부터 이가 약해 60대 초반에 이미 위아래 어금니가 대부분 빠지셨고 그때부터 밥을 씹는 게 너무 불편해서 거의 죽으로만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이도 빠지고 그런 거지 뭐 하고 체념하고 계셨는데 지인의 소개로 동네 보건소에 들렀다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안내를 받으셨고 2개까지 지원된다는 말에 처음으로 치과 문을 다시 열어보셨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개에 3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었고 이후에는 자신감을 얻어 부분 틀리도 추가로 상담받아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김치도 씹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 손으로 고기 싸서 먹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분의 눈가엔 눈물도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오래 끊겼던 동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편해지고 예전보다 덜 우울해졌어요. 살면서 치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처럼 치아 건강은 단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활기, 사회적 참여, 자존감까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대부분 자동 대상이지만 치과에서 먼저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셔야 해요. 보건소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치과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내 치아가 걱정된다면 다 빠져야 병원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하나라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처럼 입안의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또 다른 부분, 바로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에너지비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돈 쓸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휴대폰 요금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 넘게 나오고 버스, 지하철 탈 때마다 쌓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말씀 어르신들께 자주 들립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통, 통신, 문화생활, 간병, 심지어 난방비까지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조금만 챙기면 매달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교통비 지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요금도 포함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이동 지원 차량을 연계해 주기도 해요. 단순히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걸 넘어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유를 회복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이 역시 월 3만 원까지 요금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통신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만 내면 적용이 가능하고 매월 자동으로 요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도 없어요. 다음은 문화비 지원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영화야, 공연은 젊은 사람들이나 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문화생활이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연 20만 원까지 문화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건 문화누리카드라는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심지어 도서 구매까지 가능하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선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더해 간병비 지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간병비만 7만 원에서 10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어르신은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병이 어려운 분들께 정말 절실한 제도죠. 그리고 겨울철마다 걱정이 되는 난방비, 전기세, 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심지어 지역별로는 등유와 장작까지 포함한 난방지원금이 계절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카드나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자동 적용되니까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73세 이정숙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는 게 무섭다며 집안에만 계셨던 정숙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에서 문화누리카드, 통신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신청을 해보셨습니다. 그 결과 휴대폰 요금은 매달 2만 5천 원 줄었고 영화관에서 1년에 6편 정도는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됐으며 겨울철 난방비도 10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몰라서 못 쓴 돈이 이렇게 많았던 거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문화카드로 책 샀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참 뿌듯했어요. 정숙 어르신의 이 한마디,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요? 이처럼 작은 제도 하나하나가 생활비는 물론 자존감과 활력까지 함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들 역시 신청이라는 단계를 꼭 거쳐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간단한 서류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꼭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생활 전반을 두루 살펴주는 맞춤형 지원, 즉 디지털 교육, AI 응급 시스템, 건강관리, 집수리, 반려동물 의료비, 법률 상담 같은 숨겨진 생활 밀착형 혜택들입니다. 요즘은 무인 기계가 말을 안 들어요. 카드만 찍으랬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도 않고요. 갑자기 쓰러졌을 땐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혼자 살다 보면 그냥 겁이 납니다. 이런 말씀 들을수록 마음이 아파집니다.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는 건강뿐 아니라 기술, 안전, 외로움, 생활 편의까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어르신의 생활 전반을 살피는 다양한 혜택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 이런 혜택들은 TV 뉴스에는 잘 안 나오고 몰랐으면 그냥 못 받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디지털 교육부터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문자 보는 방법, 사진 전송하는 법, 마트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법까지 복지관, 주민센터, 평생교육원에서 무료 강좌를 열고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강사와 함께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어머, 내가 이걸 할 줄 알게 되다니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AI 응급 시스템도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집에 AI 스피커나 감지 센서를 설치해 쓰러짐, 장시간 움직임 없음, 응급 발언 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보호자나 119에 신고가 들어가게끔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이 덕분에 생명을 건진 사례도 적지 않아요. 또 요즘은 건강관리 서비스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집으로 간호사가 찾아가 혈압, 혈당을 체크해주고 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한 원격 진료까지 가능해진 거죠.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방문이 힘든 어르신들에겐 정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또 한 가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 식사 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치아가 불편한 분들, 끼니를 거르기 쉬운 분들을 위해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매일 혹은 주 몇 회씩 정기 배달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자체나 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일부는 무료, 일부는 소액 부담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수리 지원 제도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고령 어르신 가정의 경우 미끄러운 화장실을 미끄럼 방지로 개조하거나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현관 문턱을 낮추는 등의 작업을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짐 사고 예방에 정말 중요한 조치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어르신이라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접종, 중성화 수술, 응급치료 등에 대해 일부 지원이 가능하며 동물 등록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 상담 무료 서비스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증여, 사기 예방, 임대차 문제, 계약 관련 분쟁 같은 어르신들이 쉽게 놓치기 쉬운 문제에 대해 복지관, 법률구조공단, 지자체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5세 장분남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며 식사는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셨다고 해요. 핸드폰은 있어도 사진 하나 못 보낼 정도로 디지털에 서툴렀고 목욕 중 욕실에서 넘어져 팔을 다친 적도 있으셨죠. 그러던 중 복지사가 방문 상담을 통해 식사 배달 서비스, 욕실 손잡이 설치, AI 감지 센서 설치, 디지털 교육 수강까지 한꺼번에 연결해 주었고 그때부터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지셨다고 해요. 이제는 매일 밥이 집 앞으로 오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사진도 내 손으로 보내봤어요. 혼자 살아도 덜 외롭고 덜 불안해졌어요. 분남 어르신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정책들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2025년 노년층 맞춤형 정책들 하나같이 소중하고 꼭 필요한 혜택이었지만 딱 한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어도 내가 모르면 신청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제때 알고 움직이신 분들은 실제로 매달 수십만 원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누군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받고 가족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무릎 수술을 받아 다시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 다닙니다. 어떤 분은 문화비 지원으로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공연장에서 박수를 치며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계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나는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라는 말만 남긴 채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더 이상 운명이나 불공평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이 순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영원이라는 이 말, 처음엔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복지관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이런 혜택들 신청하고 싶은데요. 딱 이 한마디만 하셔도 직원분들이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한두 장의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복지로 누리집이나 정부24,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보만 알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든 제도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가, 국가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나이 들었다고, 이런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삶 자체가 그 자격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혜택 중 하나라도 이건 나한테 필요한데 싶은 게 있었다면 지금 이 영상이 끝난 뒤 바로 움직여 주세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복지관에 가보는 그 발걸음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정보가 나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영상 하나로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오늘 되세요.